자, 처음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데 분위기를 좀 이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제 역지사지 이제 질문인데요. 자,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에 한 발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반론이 있다면 또 최소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아픈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검찰 개혁의 본질이 윤석열이라는 어떤 인물의 진퇴에 좀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꾸준하게 오게 된 거는 공수처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수사 기소 권력의 집중,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거. 그러니까 제왕적 검찰 혹은 편향적 검찰, 정치 검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기본적인 검찰 개혁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공수처법이 20년 만에 이제 통과되는 그런, 그러니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꾸준하게 큰 물줄기처럼 강물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 혹은 권력 남용 문제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조국 수사 때부터 조국 장관이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처음에 엄청나게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일가족을 거의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나온 거 보면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는 정말로 이건 정치적 목적의 수사 아니냐. 그런 점이 쟁점이 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어떤 쟁점의 인물이 된 거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무슨 윤석열 총장을 무슨 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런 게 검찰 개혁하고 무슨 연관되어 있는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진퇴 여부가 검찰 개혁 본질을 흐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고 짧게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적폐 수사에 총대를 메워가지고 전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수사해서 전직 대통령 감옥 보내는 그 과정에서 진짜로 무리한 수사가 많았습니다. 과잉 수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구속을 남발하고 비사실 유포를 그냥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고 또 위법적인 플리바게닝이라고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하고 그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다 바로잡아라 자제해라 한마디 한 적 없고 이렇게 거꾸로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두 전직 대통령 감옥에 가둬놓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부터 해가지고 권력의 핵심들 수사로 딱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검찰개혁 들고 나오면서 무슨 비사실 유포하지 마라, 포토라인 없애라 이러면서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윤 총장 수족들 다 잘라내고 윤 총장 직무정지시키고 이제는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권력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권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야당이나 보수 진영들, 전 정권들만 계속 파헤쳤으면 아마 잘한다고 지금도 계속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검찰 개혁이란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보다는 그게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윤 총장의 어떤 진퇴가 지금 더 중요해진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요. 저희가 윤 총장이 어떤 수사를 하느냐 관계없이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할 때도 우리가 검찰 개혁을 계속 입법 과정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이번에 이제 입법이 1차 완료가 돼요. 수사권 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런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공수처가 일단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검찰 개혁을 해서 또 한 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 1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윤 총장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한다. 이건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도한 거고. 그래서 김 의원님께 이제 역지사지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까지 콘크리트라고 여겼던 40% 밑으로 좀 떨어졌고요. 이번 사태와 어떤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 마음이 좀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먼저 복합적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검찰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반,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반 이렇게 약간 갈라져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게 한 반반으로 갈라져 있고 아무리 이게 좀
상황이 열악해도 한 4대5 정도로 이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예. 언론 지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8대2나 9대1 정도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거나 감싸는 이제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뭐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여론 지형의 변화를 좀 초래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이런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집행권자예요. 예. 입법권자가 아니고 어떤 이 정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집행권자입니다. 대통령 아래 집행권자 둘이 싸우는 거니까 집안 싸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은 원래 반대를 했고, 뭐 그게 한 30% 40% 정도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우호적이거나 중도적인 분들도 아니 이렇게 집안 싸움을 오래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진 건데 예. 저는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이게 약간 프레임이 좀 왜곡되면서 생길 수 있는 건데 빨리 이거 수습을 해서 적어도 집행권자끼리 오래 싸우는 거는 국가를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갈등 구조가 가는 거는.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정돈이 되면 저는 이제 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예. 걱정하는 게 좀 가시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을 국민의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피로감도 지적해 주셨고 언론 문제까지 이제 짚어 주셨는데요. 조 의원님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핵심 이유는 결국 부동산 그게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저지난번 여론조사하고 달라진 부분이 검찰 부분, 추윤 갈등 이 문제가 2등 또는 3등으로 올라왔고 그 부분이 이제 지지율 폭락의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이게 여당의 말을 믿고 이게 검찰 개혁의 한 과정의 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고 검찰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권력형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추 장관이 좀 과잉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뭐 추윤 갈등 구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그 해임을 밀어붙이는 걸 보고 아 이건 대통령의 뜻을 추 장관이 그동안에 실행을 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핵심이 지금 월성 원전 문제라든가 나머지 사건들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 대통령에게 옛날에 지난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하려고 그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려고 직접 수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된 것이 여론에 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이번 사태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예, 이제 이게 쟁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걸 탄압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사실관계를 하나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조국 수사, 뭐 그다음에 뭐 울산 수사, 그다음에 이번 월성 수사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수사하니까 탄압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조국 수사가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예를 들면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무슨 비리를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무슨 커넥션이 있었거나 그런 거면 그 말이 돼요. 10년 전에 그냥 교수 시절에 자식들 학교 보내면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수사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했던 거는 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른바 그 울산 수사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뭐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관계에서 틀릴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천을 부당하게 했다는 건데 아니 정당이 누구를 전략 공천을 하던 특정인을 공천을 더 하던 이건 정당의 헌법적인 권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수사한다?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번 월성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성 건이 예를 들어서 월성 무슨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서 이걸 부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거나 뭐 돈이 오갔거나 이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있어요. 월성 이 1호기를 폐쇄를 하는데 산업부 직원들이 뭔가 무리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자,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이제 무리한 수사라는 박근혜 입장이시고. 대통령도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것 때문에 지금 단죄를 받았고 그리고 돈 한 푼 안 받았는데도 단죄를 받았습니다. 돈 받는 문제와 관계 재벌들 직권 남용으로 모금을 했잖아요. 직권 남용으로 다 자, 다음 질문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흐름 같아서 제가